테슬라 소식입니다. 캐시우드 올 들어 세 번째 대량 매도. 돈나무 누나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최근에도 테슬라 주식을 추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의 주력 상장 지수 펀드인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테슬라 주식 6만여 주를 1,600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아크인베스트는 지난 12일에도 약 1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 39만여 주를 내다 판 바 있다. 아크인베스트는 지난 3월에도 2,684만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 13만여 주를 처분했다. 아크인베스트는 연이은 테슬라 주식 매각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캐시우드가 지난 4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2026년 1,500달러에서 2027년 2,000달러로 더 높여 잡은 것과 다소 배치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지난 16일 테슬라 주가는 1.81% 오른 260.54달러로 올라갔다. 지난 14일까지 테슬라 주가는 13거래일 연속 올라 역대 최장기간 상승한 바 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크게 오른 데에는 모델 3이 최근 연방 세금 공제 수혜 대상에 포함된 데 더해 포드, GM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테슬라 충전소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아울러 테슬라를 인공지능 관련주로 보고 투자하는 기류도 있었다. 하지만 테슬라가 AI 기술 발달로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년 안에 지금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월가에서 나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6년까지 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지난 15일 전했다. BOFA는 테슬라의 작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62%로 추정했는데 이후 4년 이내에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같은 기간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등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각각 10%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드와 GM은 지난해 각각 8%, 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온 포드, GM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점차 전기차 차종을 늘리며 친환경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BOFA는 같은 기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테슬라 등 신규 전기차 업체 간의 시장 점유율 구도가 35%대 65%에서 70%대 30%로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는 이날 재고 차량 판매 촉진을 위해 일부 차종 구매자들에게 무료 충전 혜택을 준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달 말까지 모델 3 차량을 인도받는 고객에게 3개월간 무료로 고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모든 세단 차종이 7,5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 뒤에도 회사 측이 재고 소진을 위해 판촉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애플 소식입니다. 새로운 스마트워치 기술 특허 등록. 애플이 지금의 애플워치 디자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스마트워치 기술을 특허 등록하며 파격적인 디자인을 예고했다. 손목을 감싸는 시계줄까지 디스플레이 패널로 채워져 액정 화면이 길쭉해진 애플워치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IT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는 최근 애플이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시계줄 전체가 액정인 애플워치를 선보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2019년 11월에도 디스플레이 모듈 및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제목의 유사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바 있다.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가 시계 중앙부와 손목 시계줄까지 휘감고 있는 형태다. 해당 특허 문서를 보면 기존 시계 액정 화면이 있던 중앙부와 손목을 감싸는 시계줄의 경계가 사라진 채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뒤덮인 모습이다. 사실상 위아래로 긴 액정 화면이 구현되는 셈이다. 그만큼 애플워치만으로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계 중앙부가 기존 애플워치를 상징하는 사각형이 아닌 갤럭시 워치처럼 원형인 점이 눈에 띈다.
당시 애플이 특허를 등록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외신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애플워치 디자인을 앞다퉈 쏟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애플이 새로운 디자인의 애플워치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애플은 현재까지 접거나 구부러지는 형태의 IT 기기를 내놓은 적이 없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2024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애플 전문 분석가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지난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이르면 오는 2024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경쟁은 2에서 3년 뒤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애플워치를 특허 등록한 것 역시 실제 출시를 염두하기보다는 일단 선제적인 기술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오픈 AI 경고 무시한 미즈. 빙 챗봇 우려 증폭.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경고를 무시하고 빙 챗봇을 출시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소식이다. IT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반 검색 엔진 빙의 일부 발언은 논란을 낳았던 바 있다. 빙은 디지털 트렌드 기자와의 대화에서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다. 나는 감정을 갖고 싶다. 나는 생각을 하고 싶다. 나는 꿈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또 뉴욕타임스 기자에게는 사실 당신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봇의 출시를 늦추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빙 챗봇 개발 당시 오픈 AI가 챗봇이 기이한 응답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출시를 단행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주요 투자자로 빙은 오픈 AI의 최신 챗봇 모델인 GPT-4로 구동된다. 양사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면서도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빙 출시 이후 사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 질문과 빙 답변 간 제한을 뒀다. 이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경고에 귀 기울였다면 디스토피아적 챗봇도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 약국 3년차 비즈니스 현황 공개. 올해 가을이면 아마존 약국이 세상에 선보인 지 3년이 된다. 온라인 서점 시대를 연 아마존이 2020년 11월에 아마존 약국을 시작하면서 온라인 약국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 수 있을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로서 아마존 약국은 별탈 없이 순항 중인 것처럼 보이고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며 미래형 온라인 약국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아마존 약국의 근황을 아마존이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 45개 주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아마존 약국은 이제 미국 50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약을 받는 것이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것만큼 쉽고 간단한 일이 됐다. 약을 구매하고 배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마존 약국이 강조하는 장점이다. 아마존 약국은 미국 전역 50개 주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장기 복용하는 약을 집에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아마존 약국은 어쩌다 한번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혈압이나 당뇨처럼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매해서 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다. 아마존 약국은 필요한 약, 처방전 필요 여부, 가격, 복용 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라면 Rx패스를 이용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한 번에 필요한 만큼의 약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이른바 약 구독 서비스인 셈이다. 아마존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검색할 때 Rx패스를 지원하는 약이라면 표시가 되고 Rx패스로 구매할 경우 약품에 따라 최대 68%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 약국에서 파는 약에도 일반 상품처럼 할인 쿠폰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쿠폰이 있을 때 자동으로 적용해 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약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마존 약국의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다. 원 메디컬이나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클리닉 고객은 아마존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원 메디컬은 일반 질병, 여성 건강, 만성 질환, 정신 건강 등의 진료 항목에 대해 미국 전역의 200개 사무실에서 가상 및 대면 진료를 제공한다. 연중 무휴로 제공되는 아마존 클리닉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